네, 유치원 3법은 국회에서 험로를 걷고 있고 정부와 한유총의 이른바 치킨 게임이 계속되면서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지켜보고 있는 학부모들의 심정은 어떨지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와 함께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입니다. 네, 뉴스를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뭐 조 대표님도 어린 아이를 두고 있다는 거 많이 이제 접하셨을 텐데 아이가 지금 6살, 3살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6세, 3세를 네. 두고 있는 학부모신데 이렇게 좀 사태가 길어지면서 물론 이 사태가 뭐 조기에 일단락 될 거라고 기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상보다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켜보시는 좀 심정이 어떠세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급식 비리가 가장 좀 공분을 잃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사실상 급식 비리를 넘어서서 회계 비리 전반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과 맞바꾼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 경기도 교육청 감사 결과 등을 보면은 노후 시설을 위해서 이제 시설 교체 적립금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뭐 사실상 유용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이 당장 이 회계 비리의 결과로서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건강권과 안전과 모든 것들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너무나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답답한 마음과 분노를 모두 다 갖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답답한 마음 때문에 어제 본회의에도 직접 찾아가신 거였던 건가요? 아, 네. 저희가 이제 박용진 의원실과 함께 정론관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제 사실상 자유한국당에서 뭐 병합심사를 위해서 시간을 달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어왔고 뭐 이번에 마지막 본회의가 금요일로 잡혀 있는데 뭐 엊그제 회의에서도 진전이 없이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를 개회하라 이런 것을 요청드렸고 네.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박용진 3법 중에서도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에 있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개편하는 원포인트 개정이라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해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네, 그러니까 세 가지 법안 중에 쟁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그래도 한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교육적인 목적에 맞지 않게 쓰였을 때 그것이 뭐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구나 봐도 굉장히 쟁점 법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지금 민주당, 자유한국당 또 절충안을 낸 바른미래당의 안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뭐 좀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번 논란 이후 여러 번 뭐 강조된 부분입니다만은 민주당은 일단 학부모 부담금을 국가 보조금으로 바꾸자. 그렇죠? 유치원 회계를 국가 회계로 통합하자 이런 거고 한국당은 지원금을 관리하는 회계와 학부모 부담금을 관리하는 회계를 좀 구분하자. 이런 얘기고 그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회계를 일원화 하지만 지원금의 성격은 유지하자 이렇게 중재안을 내놨는데 일단 이 중재안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중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라도 일보 진전이 가능하다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 바른미래당의 임재훈 의원이 낸 중재안은 사학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아교육법 개정도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오랫동안 싸움을 지속해와도 진전이 없었던 사학법 개정을 전제한 안이 과연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내놓는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안건 상정할 것이고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책과 약속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네. 있다. 그래서 아까 원포인트 그런 네.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지금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좀 뭐 민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론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런 현실을 믿을 수 없는 수준이다. 대한민국에 너무 처참한 민낯을 보고 있다. 이렇게 느끼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박용진 의원을 제외한 이게 민주당 당론 발의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박용진 의원 말고 나머지 민주당 의원 다 어디 갔냐 이런 댓글이나 뭐 제보 전화 뭐 관련해서 연락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국회에서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다뤄지지 못하고 진전을 하고 있지 못한 이면에는 애 키우는 문제
애들 보는 문제 정도로 생각하고 아, 애들 거 먹을 걸 가지고 장난쳤어? 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출생 국면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존폐 위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뭐 저출생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전혀 좀 상식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국회가 저출생을 논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 이중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는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내 아이의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러니까 보육이 좀 해결이 돼야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당장은 이게 부모들의 일자리의 문제하고도 직결됩니다. 유아교육 공백이 생겼을 때 네.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는 뭐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예. 그 잠깐의 공백이 굉장히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엄마들 사이에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누굴 가장 원망하나요? 뭐 국회일까요? 아니면 뭐 정부일까요? 가장 원망되는 부분은 국회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기억에 나는 단어가 유치원 비리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국회가 굉장히 무능하다고 지탄을 받아야 하겠고, 그리고 정부도 사실상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정말 여론이 들끓으면 끌려오고 있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크고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도하지 못하고 정책을 좀 끌려가는 그런 분위기대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유은혜 부총리 직접 발표한 대책도 네. 좀 들으셨죠? 네, 맞습니다. 한번 다시 듣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2019년에 개원하기로 합의한 국공립 유치원 학급 수는 총 1,080 학급입니다. 그중에 692개 학급은 2019년 3월에 개원하고 나머지 388개 학급은 2019년 9월에 개원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순으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에서 많은 확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019년 3월부터 맞벌이 자녀 등의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오후 돌봄을 보장하겠습니다. 방학 중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 여름방학부터는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맞벌이 자녀의 방학 중 돌봄을 보장하겠습니다. 네, 방학 중 돌봄 대책까지 들으셨는데 오늘 대책 중에 일단 내년에 1,080개 학급 증설을 발표했거든요. 이 대목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오늘 관련해서 논평을 냈는데요. 네. 조기 달성이 아니고 조삼모사다 이렇게 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대책이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취임 당시에 재원 아동수를 기준으로 국공립을 40%까지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발표했었고 네. 작년도 연말에 저희가 현재 예산안으로는 절대로 달성할 수 없는데 이행 계획을 밝혀라라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연간 500학급을 추가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논란이 되면서 1000학급으로 조기 달성을 지금 오늘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럼 한 학급당 아이들을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지금 그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75%가량의 원화 중에 한 4% 정도가 국공립으로 다시 편입이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속도면은 지금 저출생 추세를 감안해서 현재 한 67만 명 정도 기준으로 지금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에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원화 수를 본다면 네. 임기 말에 한 60만 명, 67만 명에서 60만 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5%를 도달할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기보다는 사실상 이런 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정부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가고 싶어도 부모들이 맞벌이일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오후에 돌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요. 그래서 5시까지 확충하도록 하겠다라는 안이 오늘의 핵심적인 네. 안 중에 하나였는데요. 우리가 칼퇴근을 해도 6시에 마치고 아이 데리러 가면 7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림의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육아 대해서 환경을 잘 이해하지 네. 못한 뭐 정책이다. 네, 현실을. 현장을 정말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혁신적으로 더 강화된 안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교육부가 내놓은 처음 학교로 뭐 네. 최근에 계속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있던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좀 먹통이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이 부분은? 네, 실제로 당일에 접속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네. 이게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제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전에 했던 것처럼 굉장히 수동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하고 여기에서 뭐 지원했던 세 군데가 다 떨어져서 다 대기가 걸렸을 때는 어디든 보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학부모들이 발을 동동 굴렸고 뭐 여러 헤드라인에는 대입보다 더 어렵다 네.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은 뭐 시스템의 결함이나 부족이라기보다도 네. 결국에는 국공립유치원의 수요 공급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어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안 되는 분들은 다른 또 유치원으로 네, 결국에는 해야 사립유치원이나 아니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6세, 7세를 받고 있는 곳에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네.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립 유치원들의 일부 같은 경우는 처음 학교에 참가했지만 또 꼼수, 네. 또 허점들이 있다고 네. 하는데 또 어떤 방법들이 있었나요? 뭐 실제로 저희 안에서 본인이 이미 보내고 있는 사립유치원 이번 처음 학교로에 지원을 했는데 네. 들어가서 보니 현황에 있었던 뭐 학급수라든지 이런 정보가 다르다라고 제보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예. 그리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막상 뭐 유치원에서 정원을 굉장히 줄여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미 사전에 뭐 많은 부분 선발이 되어 있어서 최종적으로 거의 원화를 모집하지 않는데 형식상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네. 부분들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또 한 가지는 서울시 교육청이 이 사립유치원 모임이죠.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 저희가 뉴스 보도할 때는 초강수다 이렇게 네. 보도를 했는데 어떠세요? 한번 일단 조희연 교육감 얘기 듣고 네. 질문 드릴게요. 네.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유총에 대한 단호한 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유총이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우리 교육청도 유아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함께 손잡고 경주하고자 합니다. 네, 조희연 교육감이 단호한 조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초강수, 단호한 조치로 보십니까? 네, 너무 환영할 만한 반응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서야 이런 상황이 뭐 되게 된 데에 대해서 일전에 됐다면 이런 혼란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가 된 부분이 크게 세 가지인데 이미 교육부에서도 지난주에 있었던 광화문 대집회 같은 경우에 불법적 정황이 있는지 관련해서 네.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전에 우리가 뭐 공개된 감사 결과 자료들을 보면은 한유총에 납부한 회비를 이제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를 한 경우에 감사 적발된 네. 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관련해서 굉장히 위법적이거나 편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고들 여러 뭐 전방위적인 로비나 이런 부분들이 뭐 기사들이 많이 나갔는데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와 또 관련 기관들이 강경하게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이런 자금의 출처나 이런 부분들은 세무조사까지도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한유총의 입장도 계속해서 뭐 거셀 때도 있었고요.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입장이 네. 좀 완화되고 있는데 그런 흐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미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된 이후로 집단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네. 뭐 한 달이 못 가서 사실 집단 대응을 굉장히 대규모로 기획을 했고 그래서 이게 완화됐다고 보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늘 한유총의 관계자분들 좀 모시고 싶었는데 네. 못 모셨거든요. 네. 저희가 그 한유총의 입장을 정리한 게 있는데 혹시 보여주시면 제가 대신 전해드릴 테니까 여기에 네. 대한 의견을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유총이 정부에 협상 요구를 한 내용인데 정부와 의견을 조율해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책무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박용진 3법 원안 통과 시 내부 의견 모아서 대응 방안 정할 것. 자, 이번 주말까지는 모집 시작하도록 설득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저는 일단 세 번째 좀 그 요구사항이 눈에 띄는데 이 대목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주말까지 모집 시작하도록 설득할 예정은 뭐 교육기관으로서 그간에 많은 혜택도 사실상 누려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했어야 되는 책임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한유총이 뭐 협상의 카드로 내세우고 또 최근에 기자회견했던 내용 중에는 결과적으로 시설 이용료나 이런 부분들에서 포기하지 않고 약간 거래를 하고자 하는 키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직전에 뭐 인가증을 찢으면서 우리 다 집단으로 폐원할 예정이다. 그거는 결국에 뭐 정권과 또 정치권과 무엇보다 학부모들을 향해서 이렇게 유아교육 개혁이 단행됐을 경우에 우리가 유아교육 공백을 만들 거다라는 협박적인 퍼포먼스였어요. 네. 그 직후에 이어서 이렇게 협상단을 꾸린다는 게 굉장히 너무 위선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이런 여지를 두고 만나기보다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대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이 유아교육 개혁을 계속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얘기 쭉 들어봤는데 사실 뭐 지금 정치하는 엄마들의 공동 대표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사인으로 보면 또 두 아이의 엄마시잖아요. 네. 이번 과정 겪으시면서 꼭 뭐 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 아니어도 보육 문제 관련해서 좀 꼭 이 부분은 좀 시급하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유치원 비리가 문제가 되었지만 이렇게까지 한유총에서 또 정말로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데 이면에는 저출생으로 인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위기도 사실 잠재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유총과 함께 우리가 바꿔갈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유치원에 한 선생님이 제 아이가 6살인데요. 네. 30여 명가량을 돌봅니다. 사실은 돌본다는 게 불가능한 구조고요. 그냥 그럼요. 사고 안 나게 놔두는 정도예요. 점심을 먹여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 1인당 아동수 축소 부분은 유아교육 보육 영역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뭐 10여 년 넘게 예. 요구가 있어 왔고 저출생 국면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지점이고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뭐 이 사립유치원이 뭐 연쇄적으로 문을 닫는 상황이 아니라 원별로 정말 아이들도 행복하고 부모들도 네. 좀 품질이 담보된 유아교육 현장을 기대할 수 있고 현장에서도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의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이 없이 계속해서 사유재산권 네. 그리고 이런 시설 이용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강수를 두고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안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유아교육 기관이 사실은 정말 사업장이었고 네. 너무나 비즈니스의 정말 최전방에서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처참한 마음을 정말 금할 수 없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한유총에서 한 3,4천 명 정도를 동원해서 광화문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집회할 때 네. 그 뒤편에서 어렵게 에드벌룬을 띄웠습니다. 네. 거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유아교육의 주인은 유치원 주인이 아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 네. 근데 그거 하나 띄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저도 예. 그날 아이들이 아파서 현장에 가지 못했는데 이런 부모들과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정부와 또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 유아들, 아이들이 바라보는 어른은 사실 두 갈래예요. 부모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 어른들이 좀 아이들이 보육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면 좀 묘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